자, 이제 첫 번째 관문을 열어보겠습니다. PT의 영향력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이 답을 구현한다면 우리의 PT는 훨씬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PT는 대부분 어떤 인상으로 남아있나요? 흥미로웠을까요? 집중이 잘 되었을까요? 아니면 청중들은 그때 휴대폰을 만지작 거리고 있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설문 결과에 44%는 지루하다, 40%는 졸리다, 합치면 84%가 지루하거나 졸려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3%입니다. 그렇다면 84%의 발표자는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다면 3%의 발표자에게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메시지인가? 이 질문이 너무 식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PT를 준비할 때 거의 대부분 이 질문을 생각조차 하지 않거나 때로는 오답을 내리곤 합니다. 우리가 PT를 준비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PT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청중과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하십니까? 평소 하던 대로 원고를 쓰고 있나요? 아니면 간단한 메모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PPT 장표 만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아니면 청중과 목적에 맞게 전달할 내용, 전달할 방식을 고민하십니까? PPT 장표를 다 만들고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 이제 발표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부터 PT 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던진 양자택일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에 가까운 모습이라면 적어도 당신이 메시지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이미지, 동영상 도구로 인해 우리 자신이 메시지가 아니라 이 PPT 장표가 주인공이고 발표자는 조연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메시지의 대부분인 것처럼 구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질은 그 반대입니다. 발표자, 즉 우리가 주인공이고 장표는 보조 역할이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지와 동영상은 좋은 숫자와 활기찬 영상인데 발표자의 시선은 원고에 가 있고 표정은 무표정하고 목소리는 계속 단조롭기만 합니다. 제스처조차도 없습니다. 청중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청중은 화면에서 보여지는 오디오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발표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목적과 내용에 부합한 메신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시각 메시지, 음성 메시지, 내용 그 자체가 모두 중요하고 일치되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죠. 잘한다, 잘해. 저희 상사가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좋아? 응? 응? 다음부터 또 그렇게 해? 응? 좋아? 아주 좋아? 듣는 제 기분은 어떨까요? 칭찬받았다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꾸준함 들었다고 주눅들까요?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시각, 음성, 언어 이 세 가지가 불일치할 경우에 시각은 55%, 음성은 38%, 언어는 7% 순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조금 전에 엄마나 상사의 표현에서 보듯이 언어만 떼놓고 보면 칭찬이죠. 하지만 그 내용이 음성과 시각에서 불일치가 일어나자 칭찬이 아니라 혼난다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없을수록 청중은 명확하고 편안하게, 더 나아가 흥미롭게 느낄 수 있겠죠. 자신을 촬영한 PT 영상을 볼 때 주안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표현한 내용과 내 음성과 내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겠죠. 대부분 PT를 준비할 때 외모는 당연히 신경 쓸 겁니다. 첫인상이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요인을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예로 자세와 동선, 목소리 톤과 강약, 빠르고 느린 완급 조절, 그리고 적절한 제스처, 구조화된 내용, 전개, 이런 것들이죠. 발표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소통 방법을 고민하고 연습하시나요? 또한 PT는 다양한 순발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나 답변이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 자기조절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PT 전, 중, 후로 청중과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신뢰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청중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청중이 느끼는 어려움을 표현해서 공감도 얻을 수 있죠. 정리하자면 어떻게 보이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또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프레젠터로서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지와 전달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구조 또한 영향력의 요소입니다. 즉 오프닝, 본론, 클로징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오프닝이 약하면 청중의 주의를 끌기 어려울 수 있죠. 또한 클로징이 없다면 본론의 내용이 흩어진 채 청중이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본론 속에는 다양한 구조로 전달될 수 있고 그 구조는 발표의 목적과 청중,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정리하면 PT의 영향력은 구조, 내용, 전달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 생깁니다. 색깔의 3요소, 연극의 3요소 이러한 것이 있듯이 PT에도 영향력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만들려면 PT의 3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 내용, 청중입니다. 이 3요소가 어떻게 PT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스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발표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언급하는 순간은 되게 많을 거예요. 이때 어떤 제스처가 나을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게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예, 이게 2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3번이 맞습니다. 왜죠? 청중 입장에서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볼 때 목적에 부합한 내용과 전달을 하고 있는지 청중을 고려한 전달을 하고 있는지 역시 주안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PT를 할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할 때 이 3요소를 떠올려 보시면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PPT가 아니라 발표자, 프레젠터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시각과 음성, 언어, 메시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외모 외에 태도, 소통 방식, 관계 형성, 전문성도 갖춰야 하고요. 구조, 내용, 전달이 조화를 이루어야 영향력 있는 PT가 됩니다. PT의 3요소로 목적, 내용, 청중을 고려해 PT를 계획해 보십시오.